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캡, 자율주행, 옵티머스, 일론 머스크 인터뷰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캡 및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인 사이버캡의 로드맵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2인승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을 2026년 4월부터 본격 생산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당 25,000에서 3만 달러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공유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규제 승인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25에서 50%가 무인 FSD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초기 속도는 고통스럽게 느릴 수 있지만 결국 미친 듯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4년 3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캡을 연간 최소 200만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곳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연 400만 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테슬라의 AI 부문 부사장인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스케일드 ML 2026 컨퍼런스, 즉 대규모 머신러닝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기술 컨퍼런스에서 테슬라 로보틱스 기초 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사이버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자율주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없습니다. 완전 자율주행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교통비 측면에서 가장 저렴할 것이며 대중교통보다도 저렴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장소 간의 우수한 이동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테슬라 챗님이 오스틴에서 보았던 테슬라 사이버캡을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이버캡의 공공도로, 고속도로 진입, 고속도로 빠져나감, 골목길 주행 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부 미국주에서 캡 또는 택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제 환경에 대비해 사이버카와 사이버 비클 두 개의 신규 워드마크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사이버캡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 콜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캡을 지칭하는 명칭이 현재 4가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이버캡, 로보택시, 사이버카 및 사이버 비클입니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 출석한 테슬라 라스 부사장의 개회 발언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규제를 연방 단위로 통합하여 정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라스 부사장이 발언합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이 미래라고 믿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모든 미국인에게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21세기 첨단 제조업에서 지배력을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은 한때 이 나라의 엄청난 강점이었고 테슬라는 그것이 다시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동 독립성과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성을 반복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율주행 서비스나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차량은 스크린 리더와 동물을 위한 공간 같은 다양한 접근성 요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이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는 산업의 혁신 능력을 억제하는 규제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연방 규제는 기술의 급속한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표준이 수십 년 전에 구현되었으며 전기차 트레인, 자율주행 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현대적 발전을 적절히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규칙과 규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표준을 설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의회는 NHTSA가 새로운 기술 현실에 맞춰 규제 내용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기술 개발에서 위치를 유지하고 첨단 제조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자율주행의 개발과 패치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혁신가들은 앞으로의 명확한 방향을 가집니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재구성하고 미국이 단순한 교통을 넘어 지배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한 혁신적 기술을 주도한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개발을 주도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의회와 협력하여 진척을 촉진하고 안전을 증가시키며 이동성을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옵티머스 및 일론 머스크 인터뷰. 옵티머스 젠3가 2026 1분기에 공개되고 대량 생산이 2026년 말 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수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전망하며 2027년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팝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Handled it upside down.
일론 머스크가 최근 컬리전 캐피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더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로봇을 만들어서 일종의 옵티머스 아카데미 같은 곳에 넣어 현실에서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최소 1만 대, 많게는 2만 대, 3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스스로 놀고 다양한 작업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상당히 뛰어난 현실 생성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해 개발한 물리법칙에 부합하는 정확한 현실 생성기죠. 로봇에도 똑같은 기술을 적용할 것이고 실제로 이미 적용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수백만 대의 로봇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세계에서 수만 대의 로봇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과 현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손처럼 모든 자유도를 갖춘 뛰어난 손동작을 보여주는 데모 로봇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옵티머스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맞춤형 액추에이터, 모터, 기어, 전력 전자장치 및 센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옵티머스 V3 초기 생산은 S자 곡선처럼 길어질 것입니다.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부품 대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의 모든 것은 물리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카탈로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매크로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크로아드는 완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 제국을 구축하기 위한 XAI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코딩, 운영, 그 어떤 디지털 작업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100% AI 에이전트로 운영됩니다. 이는 디지털 옵티머스 단계입니다. 물리적인 로봇이 제조 및 실제 작업들을 장악하기 전에 대규모 인공지능이 인간의 컴퓨터 작업을 모방하는 단계입니다. 올해 말까지 디지털 휴먼 에뮬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놀랄 겁니다. 매크로아드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디지털 휴먼 에뮬레이션이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디지털로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실물 옵티머스 프라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디지털 옵티머스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죠. 놀라운 타임라인입니다. 만약 디지털 휴먼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2026년 말까지 실현된다면 생산성,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XAI의 엣지 컴퓨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XAI의 임무는 우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지능의 양을 늘리고 지능의 수명과 범위, 규모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그 사명 선언문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매우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과 존재와 확장되는 의식은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XAI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실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이어야 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군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이 아니라 사실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XAI의 핵심입니다. 망상 없이 오직 진실만을 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5에서 6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 지능의 합을 넘어설 것이고 그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인류 지능이 전체 지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초지능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36개월 후, 아니 어쩌면 30개월 안에 인공지능을 배치하기에 가장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곳은 우주가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드웨어 세계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구상에서 대규모로 이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전체의 평균 전력 소비량은 약 0.5테라와트에 불과합니다. 1테라와트, 즉 그 2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려면 건설 및 확장이 매우 어려운 거대한 발전소, 변압기,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이미 저렴하지만 우주에서는 약 10배 더 저렴합니다. 끊임없는 햇빛의 배터리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순간 AI 토큰을 생성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은 단연코 우주 궤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5년 후에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매년 지구에서 운용되는 누적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를 우주에 발사하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핵심 내용 즉 태양의 에너지 규모, 지구의 한계, 우주에서의 태양의 이점, 난이도 계산에 암시된 콜로서스 관련 내용, 과감한 예측 등은 유지하면서 반복을 줄이고 공유하기 쉽도록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AI 칩 시장의 급증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말쯤에는 칩 생산량이 칩 가동 능력을 앞지를 것 같습니다. 칩이 쌓여서 가동할 수 없게 될 겁니다. AI 확장의 궁극적인 병목 현상은 전력입니다.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개선 없이는 사용되지 않는 칩이 쌓일 것입니다. 이제 경쟁은 실리콘에서 전자로 옮겨갑니다. 머스크는 최근 AI 에이전트 전용 소셜 네트워크인 몰트북의 등장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AI들끼리 소통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특이점에 와 있다고 언급하며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인의 XAI를 통해 최대한의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개발하여 기존 빅테크 AI의 편향성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 기타 소식. 2월 4일 스페이스X 팀이 최근 중국 내 여러 태양광 기업을 방문했으며 중국 내 장비 업체와 주문 협력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정 단일 공정에 국한되지 않고 태양광 장비, 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등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핵심 영역을 포괄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 노선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으나 구체적인 주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문 기업 측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기술 역량과 생산 능력 중심의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식적인 주문 계약이나 확정된 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방문한 기업들이 중국 태양광 산업 내 각 세부 분야의 선도 업체들로 장비 제조부터 셀 생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머스크 팀의 중장기 설비 용량 확장 구상과 부합하는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스페이스X 팀의 이번 중국 태양광 기업 방문은 장기적인 태양광 생산 능력 확대 계획과 연관된 사전 검토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차량 판매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로코에서도 모델 3와 모델 Y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는 2026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두바이에서 보링 컴퍼니는 국제금융센터와 몰을 연결하는 4개의 역이 있는 길이 4마일의 순환 터널을 건설 중이며 최종 길이는 14마일, 약 22.5km에 달할 예정입니다. 물론 터널 내에서는 테슬라 차량만 운행될 것입니다. 이번 단계는 전체 프로젝트 노선으로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이 노선은 최대 약 14마일에 걸쳐 19개 역을 포함하고 두바이 세계 무역센터와 금융지구를 비즈니스 베이와 연결할 것입니다. 테슬라 에너지의 파워월 3는 70cm 이상의 물속에서도 침수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로드스터 관련 신규 상표를 출원하며 공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첫 번째 출원은 스타일화된 로드스터 워드마크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출원에는 로드스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이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두 건 모두 미국 특허 상표청에 제출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헤이 테슬라 호출어를 공간 인식 기능과 함께 추가합니다. 차량은 실내 어느 위치에서든 음성 명령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성이 발생한 위치를 지능적으로 판단해 반응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